종합소득세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그러니까 V유형이라고 표현된 것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뭐 각자의 세율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그 이외에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별도 분리과세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부터 V유형의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국세청에서 우리가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내용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새로 입력하실 내용은 없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V유형의 확인의 핵심은 임대사업자 경비율 조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등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50%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60%의 경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제가 주변에 확인한 경우에는 이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이 모두 채움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부분을 확인하는 거가 사실 이 V유형 모두 채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미등록자는 뭐 크게 수정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등록하신 게 없다고 하면 V유형은 그냥 국세청에서 문자가 날라오는 걸, 카톡 날라오는 내용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신고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치시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단은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먼저 한번 클릭해 보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서는 그 전에 내가 어떤 형태로 신고를 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신고 유형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이름과 뭐 나의 신고 유형, 나의 형태가 뭐 V유형인지 뭐 D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안내자료라는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금액도 표시가 되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시 공제 참고자료 같은 것들, 내가 공제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상황 종합분석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3년간 제가 그동안 어떻게 신고를 해왔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탭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신고했던 내역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현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재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임대주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본격적인 신고가 아니고 나의 사업자 현황 등록 자료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나의 과거의 신고 뭐 이력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페이지였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V유형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위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보시는 것처럼 뜹니다. 거기에 납부할 세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을 때 임의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납부세액이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아니요 신고도움 열람하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봤던 신고도움 서비스 페이지가 팝업으로 다시 뜨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형을 확인하겠습니다.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 신고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주민번호가 써있는 여기에서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업자 정보나 개인정보들이 맞는지 개인정보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과세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라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신고 입력이나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탭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탭 중에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나의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것처럼 팝업이 뜨고 나의 근로소득이 얼마이고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뜹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잠깐 밑으로 내려오시면 2번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 계산이라는 항목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팝업에서 보셨던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산출세액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주는 거가 V유형 신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종합소득금액이 혹시 2천만원이 초과되어 있는지 이하인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월 달에 우리가 사업장 현황 신고한 내용들로 국세청에서 총수입금액 계산하고 필요경비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채움에서는 필요경비와 세액감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려면 맨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위에 없었던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숫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하셔야 할 첫 번째 경비율 확인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이 뜨고 국세청 인터페이스는 팝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 팝업이 자꾸 떴다 없어졌다 또 어디 항목에 들어가서 또 팝업이 뜨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입력하는 것이 헷갈립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서 하시면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 팝업이 뜨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비율이 60%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그러니까 60%가 필요경비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50% 경비율이 적용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것들은 60%로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으시면 닫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 두 번째는 세액 감면 확인입니다. 세액 감면 확인은 보시는 것처럼 세액 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액 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세액 감면 신청서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제일 먼저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 기타 정보가 뜨고 거기에서 세 번째로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해놨던 건물들이 쭉 뜨게 되죠. 여기에서 세액 감면 신청 후에 적용할 등록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 딱 보시는 것처럼 세액 감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찾아서 그게 모두 채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사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 하에. 그래서 혜택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겠죠. 하여튼 세액 감면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액 감면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적용시킬 등록 임대주택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로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등록 임대주택이 3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여 또는 부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여인지 부인지 그 다음에 민간주택 등록법에 따른 등록 여부 장기인지 단기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그것을 선택해 줌으로써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2022년부터는 2호 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율이 하향 조정이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75%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2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22년부터는 하향 조정이 된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하신 것처럼 조건값들을 선택을 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조건값을 선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하기 버튼을 한 번만 더 딱 누르시면 이 보시는 이 빨간 부분에 세액 감면이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적용된 세액 감면을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세액 감면 적용은 끝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모든 V유형에 해야 할 일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액 감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후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입력되었던 국세청 입력 자료에 세액 감면이 새롭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다시 초기화가 돼서 밑에 숫자들은 없어지고 그 내용들이 위로 가서 세액 감면과 결정세액들이 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이제 마지막 세액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정세액도 변경이 되어 있죠. 감면세액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세액 감면을 적용해서 세금을 67,000원 정도 감면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감면액이 생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감면받은 게 없다면 농어촌 특별세를 내지 않는데 감면을 해주면 너는 감면을 받았으니까 100% 다 감면해 주진 않겠다. 그 중에 일부는 농어촌 특별세로 또 혜택을 받았으니까 좀 걷어내겠다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감면받은 세액이 67,000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20%인 13,000원 정도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 여기에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클릭을 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기타 여러가지 내용들에 동의를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추가로 따로 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